추경호 국민의힘 위원에 대한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신동욱 의원. 검사의 압박하는 질문에 결국 분노를 표출하는데요.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라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질문하는 검사에게 훈계하지 말라는 식의 답변. 또한 불안해하는 국민들은 뒷전이고 계엄군의 국회 통제가 잘못이 아니라는 등의 답변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권이 국회에 없으면 어디에 있나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배웠습니다. 조사에 따라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만 내세울 줄 알지 마시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스스로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발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청에 앞서 이런 경악스러운 모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15항 묻겠습니다. 증거번호 순번 1590번. 이것도 시간만 다르게 하고 다를 뿐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방인데요. 제시하겠습니다. 자, 또 단체방에 22시 59분경에는 김용태 의원이 국회 입구를 국회 경비단이 막아 출입이 봉쇄됐다고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23시 01분경에는 신성범 의원이 국회는 해산되는 건가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23시 02분경에는 주진우 의원이 현재 국회 통제 중 이런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당시 지금 국회가 통제 중이다, 국회가 막혔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했었습니까? 그걸 확인했는지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면서 국회가 통제됐다라는 걸 알고 제가 당사로 옮겼기 때문에 저는 저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국회가 통제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당연히 국회가 통제되어 있을 것이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국회를 가면서 예. 국회를 갔는데 국회를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당사로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국회는 이미 저때 통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국회가 통제됐다라는 정보는 어떻게 알게 되신 그때 건가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 보좌관이 아마 저한테 전화를 해준 것 같아요. 국회로 가지 마시고 당사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국회가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과 같은 조치인데 그럼 이 시점에 이거 비상계엄이 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국회가 통제됐다는 것만으로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은 좀 너무 빠른 성급한 판단이죠. 그러니까 국회가 통제된 게 이게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지금 막는 통제라는 아니요, 것이 그러니까 것에서 어떤 상황이 생겼는지는 예. 모르지만 그냥 비상계엄이라는 것과 지금의 상황을 그냥 아주 느낌적인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면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까 국회가 통제가 됐겠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한 것이지 저걸 뭐 사후적으로 일어난 일을 그 전으로 되돌려서 국회가 통제됐으니까 이 비상계엄은 불법이구나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의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예.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예.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는 통제되는 건가요?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실은 이제 군에 의한 통제만을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국회 여의도로 진입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빨리 움직인 사람이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미 그때. 그래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그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뭐 국회로 막 들어가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찰이 그때는 통제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 군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 때는. 실제로 모르겠어요, 저 군인이 왔는지. 경찰이 국회로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고 이게 비상계엄과 관련된 근본적인 취지의 뭐 국회에서의 정치 활동을 못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비상계엄 우리 현행 헌법상 하나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의 통제 수단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이 유일하고 또 헌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 사무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없는데 증인은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검사님, 물론 뭐 법률을 공부하신 분들이 뭐 사후적으로 그걸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당 그 원내 대변인이었어요. 그럼 제가 먼저 무엇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들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되는 건지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당 의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머릿속에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게 국회가 통제됐으니까 이게 비상계엄이 불법이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도 80년도에 비상계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5년 4년도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잖아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이건 어떤 사유가 있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지. 그런 법률적으로 물론 뭐 질문의 취지가 알았느냐라는 yes, no만 원하신다면 몰랐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는 말씀도 추가로 좀 설명드릴게요. 그 말씀하시니까 하나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증인도 그렇지만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만 들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담화문에서 발표한 내용 그것만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제가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는 없고 저희가 당시 그 소위 여소야대 국면에서 저희가 느꼈던 소위 이제 당시 야당의 횡포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너무 컸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이 있는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 정국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당시 정치 상황과 관련된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